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갑자기 쓸 수 없게 되면 가족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을 내가 아파도 자식이 있어도 꺼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대책위원회 노박사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가족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1,700만 원 넘게 들어있던 통장이 휴면 계좌가 된 걸 알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돈을 나중에 내 자식도 못 꺼내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도 막상 급하게 필요할 때는 꺼내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요.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금융실명제나 개인정보보호 같은 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은행에서는 먼저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최근 부모님의 일을 직접 겪으면서 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묻히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은행 직원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60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진짜 정보입니다. 사소한 정보 하나만 미리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후회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은행에 예금해놨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겠지.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데. 그런데요, 진짜 위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을 내 가족조차 꺼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르신이 은행에 4,300만 원을 예금해 두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어요. 가족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통장 우리 어머니 거예요. 지금 병원비가 급해서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아니면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상황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게 되면 가족조차도 손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때가 되어서야 자녀분들은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통장을 당장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쓸 수가 없네. 그리고 그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절차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이거 하나하나가 참 번거롭고 힘들어요. 심지어 가족끼리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연락 안 되는 가족이 있으면 몇 년씩 계좌를 해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미리 써놓은 유언장도 공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바로 휴면 계좌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예금 만기까지 지난 통장은 자동으로 휴면 계좌가 돼요. 이건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르거나 오래된 통장을 기억 못하시면 그냥 잠든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잠들어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요. 바로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입니다. 이건 건강하실 때 은행에 가셔서 믿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간단한 금융 상담이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건 꼭 미리 해두셔야 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는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미리 은행에 가셔서 금융보호자 등록하러 왔어요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신탁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탁이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 조건을 정해서 내 돈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자녀가 대신 인출해 병원비로 써라 또는 매달 100만 원씩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전달해라 같은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예전엔 신탁이 큰 자산가들만 쓰는 제도 같았지만 요즘은 300만 원, 400만 원처럼 소액도 가능합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꼭 맞는 현실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예금 말고도 CMA 통장, 연금저축 ISA,
계좌 같은 유연한 금융 상품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CMA 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이에요. ISA 계좌는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통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인데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상속 설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결국 내가 아플 때 가족이 못 꺼낸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보호자 등록과 신탁은 반드시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돈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그 돈이 마지막까지 잘 쓰이도록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